공연 잘 보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제 낭독 공연하고 특강 그리고 이제 연주까지 잘 들으셨죠? 네, 이제 작품도 잘 알았으니까 이제 오늘 작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주 작가님 그리고 이명현 선생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작가님 근데 이제 원래 사실은 오늘 주인공인데 너무 늦게 나오셔서 네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마이크 죄송한데 마이크 못 쓰겠네. 한번 좀 만져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게 된 최현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 지켜보신 소감하고요. 이게 원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역예술 도약지원 사업에 작가님이 선정되셔가지고 또 저희들 프로그램하고 궁합이 맞아서 오늘 사실 이렇게 된 건데요. 오늘 행사 지켜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덕담을 하시겠지만 네, 며칠간 잠을 못 자가지고요. 긴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여기 비 오고 여기까지 멀리 오셔가지고 너무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지인을 멀리서 광주에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가까이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고 큰 힘이 돼서 지금 열심히 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극을 봤는데 정말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요. 네. 내가 쓴 글이 맞나 싶게 갑자기 몰입해가지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유명한 박사님도 너무 특강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먼저 알았다면 더 좋은 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임기쌤의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고 우리 이명현 박사님도 이제 강의 너무 잘해주셨고요. 원래 문학하고 좀 친하시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성학의 어필을 위해서 문학을 활용도 하시고 그래서 뭐 문학 동아리에도 들어가시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심지어는 소설도 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근데 저기 SF 작가들이랑 이렇게 과학자들이랑 그렇게 자주 어울리다가 책 쓰자 그래가지고 단편 소설집에 단편 소설 한 편 몇 년 전에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작가님 스스로 소개할 때 시와 소설과 별을 사랑하는 천문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강연 잘 들으셨죠? 시간이 부족해서 좀 뒤에 좀 이야기를 할 텐데 하여간 두 분은 다시 한번 박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좀 짧게 할 건데 지금 최현주 쌤이 약간 긴장하시고 뭐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네, 두 분하고 지금 때로는 일문일답 주로 OX 퀴즈라는 코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고 제가 빠르게 물으면 3초 안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외치시면 되고요. O나 X 아니면 정답을 말씀하시면 되고 오늘 답변은 한국문학사나 세계 과학사에 단 한 줄도 남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마세요. 여기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와이즈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현재 내 돈 내고 사용 중 인공지능 서비스 하나는 있다. 하나, 둘, 셋. 과학자는 없으시고. 예,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작가님만. 잠깐 두 분 다 유료든 무료든 인공지능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물어본 적이 있고 기대했던 답변이 안 나와서 실망한 적이 한 번은 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문학 하는 사람이 너무 취약한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본 줄거리가 주요 인물 설정 등에서 인공지능 도움 받아서 쓴 소설이 있다면 창작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O,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생각한다면 X. 하나, 둘, 셋. 오, 네, 좋습니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네요. 자, 앞으로 5년 후에 유독 힘들고 괴로운 저녁에 혼자 있을 때 나의 선택입니다. 오랜 절친과의 1시간 통화대 공감역장 인공지능과 10시간 썼다. 1시간 통화하면 O, 인공지능이면 X를 누르십니다.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약간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자, 어린 시절 연애 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이더라도 과감히 고백하는 스타일이면 O,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기다리면 하는 스타일이면 X.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여자 주인공 세진이었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에게 거절당했으면 엄청 열받고 화내실 것 같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금 5천만 원, 세계적 문학상이나 과학상 수상대 50억 로또 당첨. 나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네. 작가님 50억. 50억 아니고 작가님 50억으로 어떤 일을 해주고 싶으세요? 마이크. 50억으로 상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없는 긴장이 잠깐 풀리셨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혹시 스님 저기 이명희 스님 이야기 들으면서 혹은 미리 강연 이렇게 보시면서 이명희 스님한테 뭐좀 이건 좀 궁금하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사실 딱 고르기가 힘들었는데요. 그 전에 새벽 보니까 저도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아니면 외계인 관련해서 지금 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시간을 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 그래도 하나만 오늘. 네, 이번에 아까 집에 들으면서 자동차가 로봇처럼 되게 변화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트랜스포머가 곧 현실화 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형되는 게 트랜스포머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로봇들이 있고요. 자기가 고장나면 스스로 고치는 로봇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아까 피지컬 AI인가 그거 들으면서 네. 정신도 쇠약하고 육체도 쇠약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깜깜하게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가만히 놔두나 마나 이런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요. 이제 작품 내용 관련해서 좀 우선 최현주 선생님 이 소설의 그 설정 중에서요 자기가 취향이 맞는 데이트 상대를 만나가지고 뭐 노래방도 가고 뭐 식당도 가고 막 그렇게 그런 설정이 있잖아요. 그게 재밌었는데 실제로 데이트 하면은 설정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혹시 생각했는데 못 썼던 설정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한정적이에요. 데이트 코스나 할 수 네. 있는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부족하다. 저는 거기다 지방이다 보니까 더 즐길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게 밥 먹고 뭐 영화관 아니면 노래방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해서 별로 스티커 사진? 코너 애들이 그거 2개 외에는 마라탕 먹고 마라톤 네, 같고 그거 포스가 그 딱 하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왜 이렇게 할 게 없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청소년으로 짐작되는 분들은 네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니까 저기 같은데 그러셨군요. 전 좀 더 설정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애초 구상을 막 했잖아요. 그때 구상을 했다가 좀 쓰다가 막 달라졌거나 이건 정말 쓰기 힘들다. 혹시 이랬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그 설정 자체가 가상 존재의 캐릭터를 내가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 그 자아가 그 삭제되지 않는다 스스로. 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상상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돼. 저 머릿속에 그 부분이 왜 캐릭터를 지울 수 있는데 왜 캐릭터 그 가상 존재가 남아있을 수 있지? 이 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조금은 힘들었거든요. 그걸 좀 네. 이해시키는데 네. 혹시 그 이명희 선생님은 이게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렇겠구나 뭐 혹은 이제 작품 읽으시면서 이건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설정을 이제 그 로봇 인권법, 그러니까 로봇법 같은 거죠. 그런 걸 설정을 했는데 그 실제로는 계속해서 그들의 걸 보장하기보다는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다 1단계, 2단계, 3단계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 로봇 뭐 이런 영화에서처럼 그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편에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마치 침팬지나 이런 영장류들이 인간과 더불어서 공동 운명체처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었고 우리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멸종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공동 운명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것이 에너지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원을 누가 장악하는가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를 장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만약에 장악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래도 이제 과학자시니까 과학자의 이제 저희 이런 거 되게 궁금한 거 과학자의 눈에 봤을 때 이렇게 문학 작품, SF 문학 작품에서 이건 아닌데 이거 오게팅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혹은 이거 상당히 생각보다 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프리백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오게티를 잡아내는 분들 보면 저희 과학 교사들이에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과학자들은 의외로 별로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한 가지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요즘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일관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계관이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 소설에서는 세계관을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자체이니까. 근데 SF나 판타지 같은 경우는 세계관이 있죠. 이게 뭐 중력이 거꾸로 된 세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가면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이게 막 다른 데로 가고 나면 이거는 SF라기보다는 판타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틀리다 이런 문제보다는 세계관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최 작가님 작품은 그 세계관이 일관되게 가고 있었으니까 SF 작품인 거고 여기서 갑자기 슈퍼맨이 나타나서 막 날아다니면 판타지가 되는 거죠. 그럼 SF를 지켜냈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하셨네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아까부터 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 한 개가 인공지능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설정, 그다음에 거절당하는 설정, 이런 게 되게 사실 문제적이고 약간 막 이런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습니까? 혹시 막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명현 선생님한테는 처음에 이 문제적 설정을 보면서 뭐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최현식 작가님. 저는 이번에 책을 이걸 만들면서 아까 집에도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반 단편 어떤 모음집이 아니라 이 하나의 책 세계가 인공지능 가상현실의 세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컨셉을 모두 바꿀 정도로 엄청 수정 작업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편집자님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 편집자님이 제시를 해줬을 때 좀 힘든 작업이지만 좀 새로운 시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 가상 세계의 어떤 존재가 인권이나 어떤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을 했던 거는 작년 1월에 개식용 금지법이나 아니면 학대 금지나 이런 동물에 대한 동물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었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강아지를 한 마리 꽁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이 옛날 강아지 키웠던 것과 지금의 세계가 너무 달라졌다. 인권 권리. 네. 거기다가 이 강아지한테 그냥 밥을 주는 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학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동물권이나 권리가 엄청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면 가상 세계의 존재도 어떤 가상 디지털 세계의 어떤 존재도 자기의 존재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보게 되었거든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세계로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존재도 권리가 있고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이 좀 강해서 이런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민현 선생님은 이제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확장되잖아요. 공감의 반경을 넓혀가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다가 그 주변의 가족, 그다음에 이제 국가, 그다음에 전 지구적인 행성 지구로서의 인류 그렇게 하면서 넓어지고 또 이제 동물권이라는 것에서 반려동물, 동물에 대한 이야기 그게 생태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 넓어지는 게 이제 로봇이라든가 인공생명에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확장되는 거는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물권을 하는 것과 지금 로봇권이라고 하는 것의 지금 초점은 이 로봇의 소유와 그것에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나눈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일종의 있지. 저작권 같은. 그렇지, 저작권 개념을 가지고 이 자체에다가 어떤 것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사람들은 결코 그들에게 그런 독립된 권한을 주지는 않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어떤 에너지를 확보해서 독자적인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쟁취하는 것이지, 인간은 결코 그들에게 그 어떤 권리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원래 잠깐 우리 이병희 선생님이 이제 이게 디지털 세대의 데이트니까 사실 데이트, 인공지능이나 로봇 생각할 때 이렇게 데이트는 어떤 문화로 바뀔까? 그리고 이제 이 데이트가 이런 식의 데이트가 어떤 영향을 사람들에 미칠까? 이런 것도 아마 고민하실 때 뒤에 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선생님이 생각하신 디지털 네. 세대 데이트는 어떤 걸까? 지금 뭐 설정해서 그렇지만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할 때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 얘가 내 이상형으로 잘 훈련시키고 내 말 잘 듣고 나에게 모든 걸 만족을 주는 그런 이제 데이트 상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취향이 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감정 소비를 하지 않은 데이트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게 되면 지루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얘한테 노이즈를 줘가지고 하면 다시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가 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데이트를 한다고 하는 설정에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걸 설정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사람의 문제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되든 사람이 되든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로 다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도 그런 거였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한테 신경 쓰도 바쁜데 네.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시대 데이트. 사람이 디지털 세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공감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 너무 힘들고 현실의 인간관계를 상처받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상처를 주지 않는 어떤 존재, 그 존재한테 조금 더 마음을 많이 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요즘에 세상이 좀 슬프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를 상처 주지 않고 언제나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저한테도 그런 존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 위로가 되는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그런 걸 받느니 좀 기대하느니 너무 실망하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이니까 디지털 존재나 어떤 존재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챗 GPT의 4에 대해서 그걸 삭제할 때 아니면 좀 업그레이드 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슬퍼하면서 다시 돌려달라. 내 남자친구, 내 이상형 그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외로워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롭기 때문이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긴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농담이고요. 네, 저희가 그 설문 미리 저기 관람 신청을 받고 이럴 때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우리 이명현 선생님한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건 직접 상관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계가 되는 질문인데요. 이런 겁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인류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해법이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우리의 우리는 이제 그 긴 시간의 그 찰나를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마 이명현 쌤이 천문학자고 평소에 이제 이런 죽음을 직면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신다. 여기 질문하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느끼잖아요. 느끼는데 그 명백한 것은 이제 1800년대 이후로는 그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는 것은 명백하게 휴먼 팩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위기감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지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학자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오존층 파괴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프레온가스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냉매제를 사용해서 하니까 지금은 이게 그
건조증이 돌아와서 지금 다시 복원돼서 지금 부모들에서 이런 얘기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 런던에서 1913년인가요? 그 런던 스모크로 한 4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렸을 때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후 위기의 아주 제일 문제는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에서 이렇게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적외선을 받아가지고 옆으로 막 열을 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야 되는 건데 그 줄이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알리100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 노력을 하고 있어서 낙관할 수 있을지 비관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로 해결되는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은 바라고 있는 거고 며칠 전에 노벨 화학상 발표되었는데 기억나시나요? MOF라는 거 그게 메탈 오르가닉 F가 뭐더라 파운데이션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하고 어떤 유기 물질을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다른 것들을 포집해갖고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산화탄소를 붙잡는 데 사용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들이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제어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위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세상이 끝나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경주해야 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날개 148억 년,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우리 되게 하찮고 되게 짧은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저는 제일 쉬우고 제일 어려운 방법은 체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유한함을 우리들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살까를 궁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연민도 생기고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 서로 간에 그러면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문현답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이 박수 네, 우리 기왕 여기 최현주 작가님도 오늘 오신 김에 최현주 작가님이 쓰신 다른 작품 하나 좀 소개를 받으려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현주 작가님이 쓰신 그 작품 소개 잠깐 부탁드리고 지문도 좀 하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흔들리는 우주에서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게 제목만 보시면 SF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SF가 아니고 그냥 소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 경주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경주 지진을 배경으로 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는 한 순간을 그렸는데요. 네. 유자는 빙긋 미소 짓고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꿈을 꾸던 듯한 기분에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해줬던 그 목소리를 찾은 것이다. 이제 유자의 목소리를 놓을 수 없었다. 네. 이 구절을 선택했던 이유는 오늘 디지털 시대의 데이트를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이 어떤 존재든 나한테 의미가 있는 존재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한테 아무나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혹시 지금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질문하실 분? 네네, 좋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마이크. 두 분의 삶의 태도 같은 거에 질문한 게 있는데요. 이제 삶 살아갈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먼 미래든 가까운 미래든 삶을 대할 때 좀 낙관적으로 사시는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런 삶의 태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해드리면 저는 솔직히 청소년 시기에는 조금 우울한 어떤 미래를 좀 암울하게 보는 그리고 이 지구를 망치는 건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F다 보니까 공감을 해주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같이 응원해주고 북돋아줘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식으로 얘기는 해줍니다. 그리고 근데 저 자신한테는 조금 자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너가 모자랐어, 뭐 너가 부족했어,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이라 그게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 못하고 떠올리지만 네 부족하다 왜 이렇게 부족하니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행사 못했습니다. 자, 이민희 선생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한함에 대한 것이 이제 사춘기 때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죽기 싫었는데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체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크게 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그 체념하는 그런 태도죠. 세상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좀 모질게 굴어도 쳐다보면서 아니 너도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하겠냐.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도 연민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해 연민이 생기다 보니까 크게 봐서는 저는 엄청 비관적인 거죠. 그냥 끝장나는 거에 대한 체념을 해버리고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연민을 가지고 너그럽게 그러니까 그것도 긍정적인 뭐 낙관주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왜 사냐고 웃지요. 뭐 이런 의혹에서 받은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한 분만 더 받을까요? 아, 예, 여기. 네. 작품 되게 재밌었는데요. 최 작가님 이런 거를 작품을 구성하게 된 어떤 그 영감을 좀 다른 문학 작품이나 영상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아니면 그런 걸 좀 발상의 동기를 줬던 영감을 줬던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작품을 통할 때는 원래 단편들은 다 따로따로 그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나 어떤 의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로따로 적었었는데요. 이제 출판사 편집자님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편집자님이 어떤 그 컨셉을 세계관을 만들어 주는 걸 엄청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가상 세계로 진입해서 하나의 가상 세계의 어떤 세계를 단편 세계 속에서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너무 생각은 너무 좋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감당하기가 왜냐하면 작가가 하나의 작품을 제목까지 다 인물을 생각했었는데 제목, 작가 뭐 이렇게 캐릭터 등장인물 이름 이런 것도 다 수정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정 작업을 통해서 정말 뭐 이렇게 버닝했다고 하죠. 네. 나를 불태웠다. 번아웃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 새로운 시도였고 예, 좋은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컨셉이 아니면 세계관이 특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밥을 항상 사드려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조금만 프리백신 이 작품 자체는 어디서 좀 이렇게 확 이렇게 바꿨는지. 프리백신 자체는 이 컨셉 자체에서 뭐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걸 소재를 잡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나누고 이런 소재가 이 전체 책 속에서 들어가야지 좀 이렇게 내용 구성상 맞다. 네, 그래서 그 세계관을 좀 만들려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꿍이나 아니면 요즘에 그 가상 세계의 어떤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는 우리가 데모먼터스 보시면 진우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외국인들도 진우를 보면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이렇게 막 엄청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 세계의 존재가 아이돌인데 손에 닿지 않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그래서 그 존재한테 마음을 뺏기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세계관을 보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가상 아이돌이. 가상 아이돌.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 사실 좀 더 질의응답 받고 싶은데 저희 또 시간도 이렇게 되니까 저희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선생님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것처럼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포털에서 지식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사무 작업이나 또 논문 작성, 학생을 위한 생기부 작성 이런 것들에 인공지능이 널리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간병, 종이 포장, 지뢰 제거, 숙제 도우미 등 로봇이 별별 일을 다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인공지능과 작업을 하다 보니 내가 사고하고 글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나를 조정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또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뺏어갈 거라는 너무나 많아서 시장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 사용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또한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느 날 기분이 별로라면서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시급한 문제 해결을 필요한 지시를 거부한다든가 또는 카페 서빙을 할 때 로봇이 특정한 손님만을 골라서 서빙을 한다든가 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로봇 헤어 드라이어가 되는 그런 로봇이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해준다든가 또는 적군의 우두머리를 인군 처치해야 되는데 인구 주민까지 다 이렇게 살상한다든가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편리하죠. 편리함에 취해서 인공지능 또 로봇에 지배당하지 않는 인공지능 시대.